7번 두 재와 x와 y만을 소비하는 어느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2 루트 x 플러스 y로 주어져 있습니다. x제와 y제의 가격이 모두 1일 때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 효용함수를 보면 2 루트 x는 비선형이죠. 그런데 y는 선형입니다. 그래서 비선형과 선형의 이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 효용함수를 준선형 효용함수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 준선형 효용함수가 가지는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이 소비자에게 x제는 정상제이다.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는 제합니다. 이것은 이 재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클 때 정상제로 가는데,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로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득의 변화율 델타 M 나누기 M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델타 X 나누기 X고, 이것은 델타 M분의 델타 X 곱하기 X분의 M으로도 표시합니다. 여기서 X는 X제의 수요를 나타내니까 우리는 X제의 수요 함수를 도출한 다음에 소득 탄력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X제의 수요량은 이 소비자의 효용극대화에서 도출이 되는데, 효용극대화 문제는 맥스, 이 사람의 효용 2 루트 x 더하기 y고, 제약 조건은 x제의 가격 곱하기 x제의 양, y제의 가격 곱하기 y제의 양, 이것이 소득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x제와 y제의 가격이 모두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제약 조건은 x 더하기 y는 m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효용 극대화의 1개 조건인 이 사람의 한계 대체율이 x제와 y제의 가격비율과 같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도출을 해보면 이 효용함수를 x제에 대해서 미분한 x제의 한계 효용 나누기 y제에 대해서 미분한 y제의 한계 효용이 MRS죠. x제로 미분하면 루트 x분의 1이 되고, y제로 미분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x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격 비율은 문제에서 x와 y제의 가격이 모두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가 1이고, 그러면 이것도 1이 됩니다. 이게 1이 되려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 1이 됩니다. 그리고 y는 예산 제약식에 x에다 1을 대입하면 m-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x제의 수요 곡선이고 이것이 y제의 수요 곡선입니다. 보기 기억은 x제가 정상제인지를 묻고 있는데, 이 x제의 소득 탄력성의 식을 보면 x제의 수요 함수를 소득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죠. 그런데 이 x제의 수요 함수는 소득이 없죠. 그래서 얘를 소득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되고, 그러면 뭐 어떤 값을 곱해도 이것은 0이 돼서 정상제의 조건인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니은 소득이 1보다 작으면 y제만 소비한다. 디귿도 보면 소득이 1보다 클 때 소득 소비 곡선은 직선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둘이 보면 소득 1을 기준으로 해서 작을 때 그리고 클 때 이 소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0부터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소비자가 XJ와 YJ를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계 대체율과 가격 비율이 같다는 일개 조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이 가격 비율은 1로 고정이죠. 그런데 이 MRSXY라는 것이 루트 x분의 1로서 얘는 x가 변함에 따라서 변동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x가 1일 때 이제 양변이 1과 1로 같아지는데 x가 0부터 한번 점점 커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x가 0에서 이게 1로 커짐에 따라서 이 전체 분수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작아집니다. 즉, 이 x에 1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면은 이 전체 분수는 1보다 큰 수입니다. 즉, x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작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집니다. 즉, x가 1이 될 때까지 이 MRS가 더 이 1보다 큰 것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MRSXY라는 것은 XJ와 YJ 사이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XJ의 한계 효용 나누기 YJ의 한계 효용이었죠. 근데 이것이 이 두 상품 사이의 객관적인 교환 비율보다 크다는 얘기는 XJ의 한계 효용이 상대적으로 XJ의 상대 가격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X의 소비량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양변이 1로 같아지는 점까지, 즉 x가 0부터 1로 커지는 순간까지는 계속 x의 양을 더 늘려야 이 사람의 효용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소득이 0에서 1로 갈 때 x의 가격이 1이니까 x의 소비량이 0에서 1로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소비를 해야만 이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에서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소비자 선택점을 연결한 곡선인 소득 소비 곡선의 식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득이 0부터 점점 커져서 1까지 갈 때는 이 사람은 계속 x제만 늘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소득 소비 곡선의 식은 y의 소비량이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1보다 크거나 같아질 때 이때는 x는 1이라는 것을 달성하게 되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소득 소비 곡선의 식이 x는 1이 됩니다. 얘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가로축은 x의 소비량, 세로축은 y의 소비량. x제가 1이 될 때까지는 계속 x제만 늘리게 되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이러한 수평의 선이 되고요. 그리고 x제를 1만큼 소비한 이후부터는 이제 x제가 1로 계속 유지되는 이러한 수직의 선이 됩니다. 즉 소득이 늘어날수록 계속 y제만 늘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득 소비 곡선이 되고요. 그러면 보기 니은을 보면 소득이 1보다 작으면 y제만 소비한다. 자, 소득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y제는 소비하지 않고 x제만 늘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디귿, 소득이 1보다 클 때 그때 소득 소비 곡선은 직선이다. x는 1이라는 이런 수직의 직선이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 리을, 한계 대체율이 y제 소비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구했죠. 여기 이게 한계 대체율이죠. 루트 x분의 1. 이 한계 대체율을 보면 x제만의 함수지 y제는 없습니다. 즉 y제 소비량에 한계 대체율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맞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통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통화 공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통화 공급은 우리가 통화량을 여기 있는 것처럼 M이라고 하면 이것은 통화 승수 곱하기 본원 통화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이 본원 통화는 중앙은행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원 통화는 여기 통화 승수 도출하는 식의 위에를 보시면 현금과 지불 준비금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몰 m은 통화 승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중앙은행이 현금을 또는 지불 준비금을 늘렸을 때 그것이 이제 민간은행으로 흘러가서 신용 창출 과정을 통해서 이 n배만큼 스몰 n배만큼 증폭이 돼서 경제 전체의 통화량이 결정이 됩니다. 통화 공급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보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통화 승수와 중앙은행의 이 NB를 결정하는 요인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통화 승수는 지금 이렇게 도출이 되는데 이것은 통화량과 본원 통화를 일단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 현금 예금 비율과 지불 준비율을 가지고 결국 정리를 해서 이 모양, 즉 통화량이 스몰 m 곱하기 본원 통화 이 모양으로 정리를 했을 때 이 스몰 m이 이러한 값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화 승수를 결정하는 것은 현금 예금 비율과 지불 준비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재할인율을 높이면 시중의 통화량은 감소한다. 이 재할인율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빌려주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의미하는데 이 이자율이 올라가면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대출해 가는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 얘기는 이 본원 통화 자체가 감소하게 됩니다. 본원 통화 자체가 감소하니까 이 통화량은 이 스몰 m 곱하기 MB가 이제 MB가 작아지니까 통화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시중은행의 법정 지급 준비율을 높이면 통화량은 감소한다. 이 법정 지급 준비율은 여기 통화 승수의 분모에 들어가는 애죠. 이것이 올라가면 통화 승수는 작아지죠. 그러니까 스몰 m이 작아지니까 이 통화 공급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통화량은 감소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풀리겠죠. 근데 통화량은 감소한다 돼 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 중앙은행이 화폐를 추가로 발행하면 통화 승수가 커진다. 화폐를 추가로 발행했다는 얘기는 이 본원 통화가 늘어난다는 거죠. 본원 통화가 현금 플러스 지불 준비율이니까 지불 준비금이니까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거니까 통화 승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을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그러면 맞는 것이 기억 니은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